네. 오늘은 이제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회 및 성원 보고를 잠깐 드리고요. 크게 안건은 뭐 두 가지인데 통합해서 사실상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도 사업 결과와 결산, 그리고 올해 사업 계획과 예산의 심의, 그리고 작년 사업에 대한 이제 예산의 회계에 대한 감사 보고서 이런 순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은 우리가 법이나 이후에 좀 제도약을 모색하는 첫 출발인 만큼 네트워크 아리에 대해서 우리 회원님들이 어떻게 그동안 경험하고 계시고 앞으로 아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의견들이 많으실 것 같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좀 뭐 들어보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뭐 명칭은 이제 그냥 회원 워크샵 정도로 붙여놨는데 그런 취지였는데 그래서 설문조사를 제가 일부 진행을 했는데 아주 많은 수는 아닙니다만은 스물 몇 분이 이제 응해 주셔가지고 간략한 예, 데이터를 한번 간략한 그래프들로 강영희 선생님 좀 정리를 해서 올려주셨죠? 그 논의 잠깐 좀 이따가 브리핑 해주시고 네 해주시고 우리 회원님들 또 의견이 계시면 잠깐 들은 다음에 제가 이제 몇 분에게 좀 따로 부탁을 좀 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침 어제 이제 중요한 헌재 판결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시국 공론장 한번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조금 인포멀한 형태로 지금 어제 선고의 의미나 어제 선고 이후에 앞으로 이제 조기 대선과 새 정부 출범 뭐 등등등의 앞으로 개혁 일정이 나타날 텐데 향후 정세 전망이나 또 우리 아리의 대응 방안 또는 아리의 어떤 접근들에 대해서 좀 몇 분의 말씀을 좀 청해 들으면서 우리 전체 의견을 좀 공유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후반부를 좀 가져가면 어떨까. 앞부분에 좀 포멀한 안건을 여러분 선호하시듯이 빨리 처리하고 좀 뒷부분 논의를 중심으로 좀 전개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시 20분 어제 시각이 중요하거든요. 예, 2시 18분 정도인데 지금 네, 정도인데 한 4시에서 5시 안으로 모든 일정이 좀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는 뭐 이 공간에서 편안하게 가져오신 음식들 예, 핀란드에서 날아온 포트카드 한 명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좀 나눠 마시면서 좀 편안하게 시간 가지시면 자유롭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계획 및 성원 보고인데요. 이게 총회를 한번 할 때마다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이 성원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카톡방을 보시면 거의 지금 한 92명 정도로까지 카운트가 되고 있고 최근에 또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자금을 내시고 어쨌든 좀 이렇게 신청을 하셨거나 이러저러한 경로로 저희 이 모임 안에 들어간 분들이 한 90분 정도가 되시고요. 굉장히 뭐 감사한 일이고 빠르게 좀 더 늘려서 어, 올해 목표는 200명까지 가는 겁니다. 내년 총회에는 200명 체제로 어, 가자 이런 게 이제 목표인데 지금 이제 90명 기준으로 잡으면 어, 정족수가 이제 45 이상이니까 46명인데요. 그러면 현장 출석이 절반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명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위임을 반드시 1인에게만 하게 돼 있거든요. 협동조합은. 아마 1인 1표 원칙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총회를 갖기가. 게다가 지금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들은 코로나 이후에 전부 온라인 총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참석을 다 카운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 협동조합 쪽은 법이 안 바뀌어가지고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이거를 고지고대로 준수를 하려고 보니까 현장에 23명 이상이 오시고 23명 이상이 또 이걸 해야 되는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얼추 지금 거의 되긴 하는데 좀 무리가 있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은 지금 작년도 사업 결과와 결산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와 올해 계획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최근에 저희가 인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법인 인가를 받고 등기를 완료했는데 거기에 있는 현재 문건에는 우리 등기부 등본상에는 조합원 51명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51명에 출자금 465만 원 정도로 신고가 되어 있어서 지금은 그 기준을 적용해서 오늘 총회를 개최하자. 그러면 현장에 51명이니까 전체 26명 참석이면 성사가 되고 현장에 거기에 51명 명부에 계신 분 중에 13명이 계시고 13명 이상이 위임을 하면 되는데
지금 카운팅 해보니까 딱 13분이 됩니다. 예. 그 이후에 가입하신 여러 선생님이 오셔서 지금 전체 숫자는 우리 훨씬 많습니다. 예, 여기 더 많고. 그리고 이제 사실 온라인 참석해주고 계시는 분들도 여러분 또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회원 참석이 있는 것이죠. 훨씬 풍부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위임은 훨씬 많은 숫자가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51명 중에서도 위임 숫자만 지금 15명 이상 충분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문제는 없겠다. 그래서 회의를 개회를 선언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이따 사무국 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올해 반드시 회원 명부를 재정리를 하겠다. 예. 깔끔하게 재정리를 하고 그 총회 성사의 절차와 기준을 간명하게 하고 조금은 좀 뭐랄까요? 좀 수월하게 총회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관련해서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법률안이 제출이 돼서 계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협동조합들이 그래서 반드시 온라인 참석이 좀 허용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안건의 도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결과 및 결산 보고 그리고 25년 사업계획 및 유산화 심의 감사 보고 이런 안인데 통합적으로 각 센터와 연구소 순서로 작년 결산과 올해 계획 이런 식으로 그냥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안건은 형식 두 개인데요.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민정책연구소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지금 소장이 공석입니다. 예. 서기와 맞아요. 이거 도입해야 돼요.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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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답답하더라고요. 네, 우리 서기로 역할을 해주실 한 분을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네, 자천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백선생님 시켰습니다. 정보모 선생님을 서기로 유촉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박수로 네,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또 우리가 또 몇 분은 서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 이사진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양혜우, 윤범기, 서현수,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백선익 이렇게 지금 서명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안건 첫 번째 안건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2025년 이제 계획 및 예산인데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정책연구소는 지금 현재 우리 김주영 교수님이 부소장을 맡고 계신데 소장이 마땅치가 않아서 제가 지금 겸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올해 이제 좀 재정비를 하려고 하고요. 작년에 크게 이제 작년까지는 두 개 정도 그 사업을 해왔는데요. 하나가 이제 돌봄 관련돼서 돌봄 정책 포럼을 제가 2023년도에는 포럼을 한 6, 7번을 했고요. 그 뒤에는 돌봄 총서를 발간하기로 이제 그 목표를 좀 정하고 작년에 지필진을 구성해서 논의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재욱 교수님이 이제 집필 책임과 포럼 운영 책임을 맡으시고요. 그리고 강령희 선생님이 간사를 맡고 공동집필자로 김주영 선생님, 저 신영전 선생님, 강령희 선생님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에 워크숍을 실시했고 4월의 책, 사회학 서적 많이 내는 4월의 책과 출판 계약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작년 11월에 출판 계약을 맺었고 그때 계획은 4월에 출간하는 거였는데 지금 목표를 상반기 올해 안에 올해 한 7, 8월 안에 내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100만 원을出版사에서 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집필진 회의 등의 경비에 사용하되 인쇄 전액을 아리에 기부하기로 집필진께서 결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큰 저기가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3세에서 5세. 출판사도 상당히 긍정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자, 이따 계획은 조금 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민주주의 플러스 프로젝트를 하자라고 2022년 3년에 결의했던 내용인데요. 그리고 그때 공주 대전에서 다시 민주주의 워크샵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좀 순회하자라고 했는데 작년에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그러나 이제 저와 우리 김주영 교수님, 또 오늘 안 오신 윤왕희 선생님, 또 강령희 선생님 중심으로 지금 그 전국적으로 시민의회 설립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적극 관여를 좀 하고 있고 그 밖에 민주주의의 온전한 회복과 혁신적인 재구성을 목표로 한 여러 움직임에 이론적, 실천적으로 대응하고자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에도 제가 꽤 여러 차례 뭐 아일랜드, 벨기에, 독일 등을 방문하면 핀란드 방문하면서 전문가나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해오고 있는 과정이어서 올해는 이제 이 성과들을 바탕으로 시민정책연구소 산하의 민주적 혁신 포럼 등의 조금 더 체계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성해서 운영을 해보고자 한다. 이게 이제 작년까지 평가가 되겠습니다. 네, 계획은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탄핵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다 날라가는 건데 민주적 혁신 포럼이 그래서 이 민주적 혁신 포럼을 올해 좀 제대로 운영을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이제 생각인데요. 지금 이제 뭐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이후에 새로운 민주주의의 대안들을 모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저하고 이제 김지영 교수님이 그동안 여러 차례 공동 작업을 해오면서 이제 역동적 민주주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구상들을 좀 구체화해 가겠다라는 게 목표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민주적 혁신 포럼을 조금 구성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올해 상반기에 좀 구성을 좀 마치고자 하고요. 그리고 그 포럼 위원들 간의 워크숍을 좀 개최하고 우리 아리 차원의 민주적 혁신 포럼을 공식적인 공개 행사로 좀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두 분이 또 저희 아리 회원로 얼마 전에 가입하셨죠? 우리 메타보이스의 박건영 대표님하고 김봉신 부대표님이신데 두 분은 네, 환영해 주시죠. 네. 네, 사실 우리 박건영 대표님은 완전히 협동조합 전문가십니다. 협동조합 어, 센터였나요? 연구소였나요? 예, 연구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소 이사장님을 하셨죠? 연구위원을 한 10년 하셨죠? 네, 그래서 그 협동조합 전문가가 지금 가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협동조합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박근영 선생님과 함께 협의해서 풀려고 하는데 마침 또 두 분의 지금 대표로 계시는 회사가 여론조사 전문 업체인데 이 수기적인 어떤 그런 질적인 접근을 하는 그런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고 있고 사실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김정일 교수님하고 저하고 연락을 먼저 주셔가지고 같이 좀 우리가 프로젝트를 좀 해보면 참 시너지가 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바탕에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민의회 전국 포럼에도 저희가 제가 지금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고 저희 김정 교수님도 연구위원으로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김정 교수님이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장이시고 아까 윤항희 박사님이 또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도 있고요. 국회 미래연구원이나 사회협동조합 빠띠와 같은 다양한 국내 단체, 기관 그리고 전문가 시민사회 그룹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올해 좀 잘 구축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전문가들만의 논의로 이것이 그치지 않도록 우리가 해왔던 공주 대전에서의 시민 워크숍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올해 조금 더 내실 있게 발전시키면서 이 영역에서도 우리 민주주의 청소 같은 것 또는 민주적 혁신 청소나 수기민주주의 청소 같은 것들을 꾸준히 좀 발간해 보겠다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산이 뭐 얼마 없죠. 네, 약간만 지금 책정을 해뒀는데 요거는 상반기에 워크숍을 좀 해보면서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지면 저희 이제 이사진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좀 구조적으로 승인을 받고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돌봄 정책 포럼인데요. 아까 이제 대강 맥락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돌봄 청소 1권 발간이 올해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제목이 이건 비밀입니다. 아직 비공개. 돌봄의 정치학. 으로 잡혔는데 꽤 서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괜찮다. 돌봄의 사회학이라는 책이 작년에 나왔었죠, 그죠? 그리고 김희강 선생님이 돌봄 민주주의, 돌봄 민주국가 이런 책을 내셨는데 돌봄의 정치학 부분이 조금 비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희 지금 지필진이
정치학 백그라운드이거나 아니면 또 여러 돌봄 관련된 주제를 정치적 접근을 좀 강조하시는 분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작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올해 계획은 이제 지금 집필 중인데요. 4월 안에 1차 초고를 완성하는 겁니다. 될 수 있을까요? 네. 저하고 강령희 선생님만 쓰면 될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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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지금 남재욱, 신영명 교수님 다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만 분발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는 저희가 이걸 가지고 김희강 교수님 같은 돌봄 의제 아주 오랫동안 천착해온 전문가들하고 대담을 해서 이것까지 좀 포함하자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안에 대선 국면을 통과하고 새정부 인수위원회에는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7, 8월까지는 어떻게든 내보자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 책이 발간이 되면 돌봄정책 포럼과 연계한 북토크와 시민강좌로 연결을 시켜서 우리 학술센터랑 같이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박정원 교수님이 소장으로 계시는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가 최근에 돌봄을 주제로 연구과제를 냈는데 아주 큰 연구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 주제도 어마어마합니다. 행성적 돌봄이에요. 여기는 플래닛 레벨에 행성적 돌봄이고 실제로 전 대륙을 커버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북유럽 담당자로 지금 뽑혀가지고 있고 라틴 아메리카 지역, 뭐 아시아 지역, 한국, 미국 해서 요게 앞으로 몇 년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저희 네트워크 아리랑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연구와 또 시민 참여 프로젝트들을 좀 진행해 볼 수 있겠다. 혹시 박정원 선생님 한 말씀, 예. 네, 네. 계획서 안에 네트워크 아리가 들어가 있죠? 네, 우리가 같이 한다고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서 안에.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어, 예, 들었습니다. 네. 한 귀로 다 듣습니다. 네. 예, 돈은 다 저기서 되기로 했기 때문에 아주 고마운 일이고요. 약간의 예산을 배정을 좀 해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올해 이제 시민정책연구소도 조직 정비를 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법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조금 사실 구멍가게처럼 운영해도 됐는데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포럼들도 잘 구성 운영을 하고요. 정책 연구소 자체의 어떤 발전 비전과 전략 그리고 조직 예산 등을 좀 정돈하고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책연구소 차원에도 실행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례화된 회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여기까지 발제를 해주신 많은 선생님들 중에 관심이 계신 분은 앞으로 정책연구소에도 참여해서 실행위원이든 아니면 또 여러 역할로 참여해서 함께 이 정책연구소를 발전시켜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로 한번 오십시오. 예, 거기가 더 주목받는 자리예요. 이리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선 정책연구소의 작년까지 활동과 올해 계획안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에 대해서 좀 끊어갈게요. 혹시 질문이나 예, 코멘트 하실 게 있는 분들 편하게 말씀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뭐 함께 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네, 적극적으로. 네, 아이들 질문이 있는데 네, 네.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사업 계획들이 문과는 아니지만 디비전이 있는데 센터들이 그러면 새로 들어오신 분이 난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 이럴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고 계세요. 네, 네, 네. 조금 어려우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앞에 뒤에 좀 계속 네, 네, 네. 그런 거는 좀 문의를 네, 아주 좋은 문제제기 코멘트시고요. 조금 전에 사무국 준비 모임에서 저희가 미리 모여가지고 그 논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총회 자리에서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회원님들께 이런 좀 설명과 안내를 좀 드리고 회원님들도 그냥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 강좌가 있다, 가 있다 그러면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각 센터별로나 또 저희가 사무국도 이번에는 공동으로 이렇게 아주 좀 회원님들과 함께 재미나게 좀 잘 풀어보려고 하니까
그런 어딘가에 멤버십을 좀 가지시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도 참 좋겠다. 물론 이제 그 본인의 사정이나 여하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센터나 각 단위의 멤버십은 중복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예, 그래서 전혀 구애받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부탁을 드리고, 또 각 센터나 단위의 대표자나 기존에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활동해 오신 분들은 새로 참여하게 되는 회원님들이 좀 이렇게 쉽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계라든가 소통 구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우리가 아주 제도약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이 정도로 답변 드리고 이따 사무국대 그죠? 우리 강력희 선생님께서 조금 더 코멘트 한번 더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다른 조직에서는 항시 열려있는 구글 서베이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면 네. 그런 게 원하게 있을 때는 그쪽으로 보내면 그 구글 서베이 담당자가 적절한 사람 매칭해주기도 하고 초대해주기도 하고 네.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젊은 피가 필요한 거죠. 우리 송지호 선생님, 가입해 주셨는데, 네, 네, 아주 민망합니다. 아주 감사하고요. 네, 전혀, 네, 네, 아닌데, 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그런 방안도 우리 이 사무국 준비 보면서 적극적으로 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온라인 쪽에서 궁금하신 점 계신 분 있을까요? 다 지금 잘 들리시죠? 온라인 팀은?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다음으로 시민학습센터 가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윤범기 센터장님 모셔서 여기 오셔가지고 짧게 브리핑 좀 부탁드립니다. 짧게 박점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시민 강좌와 시민 강좌 작년에 없었습니다. 재작년에 있었죠. 재작년에 시민 강좌 시즌 2까지 했었고, 작년에 아리 클래스를 총 6개 강좌를 개설해서 그중에 4개 강좌가 개강에 성공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북토크를 8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두영 작가, 변재원 작가, 조기현, 홍정원 작가 같이 공저로 했고, 이동학 작가, 손지영 작가, 강진아 작가, 박지현 작가, 박인권 교수님 이렇게 8번을 했는데, 그중에 강진아 작가님하고 박인원 교수님은 네트워크리 회원으로도 가입을 하셨죠. 그래서 강사료를 회비로 납부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큰 재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기타 행사로 구정은 기자님의 아프리카 여행기 이거 이제 급히 잡아서 했고요. 그 올해는 그럼 뭐 올해도 이미 사실 사업이 상당히 진행이 됐죠. 그래서 시민 강좌 시즌 3가 우리 여기 계신 김주영 교수님, 서현수 교수님, 윤환기 박사 세 분이 의기투합을 해주셔가지고 그 저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그냥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행사에 묶어서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세 강좌가 다 한 20명 이상, 서현수 교수님 강좌는 한 30명 넘게 들었죠. 그래서 20명 이상 수강생이 들어왔고, 김주영 교수님은 또 대학원 제자들이 또 많이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해주시고, 또 윤왕기 박사는 또 제가 좀 모아오고, 뭐 이렇게 해서 세 강좌가 다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됐고, 영상도 유튜브에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일부는 또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어서 바로 아리 클래스로 이제 저하고 원래 임지훈 여기 들어와 계신 임지훈 선생 조합원님하고 그다음에 원래 김혜진 선생님이 수학에 관련된 강의를 이렇게 3개를 개설하기로 했었는데, 김혜진 선생님이 하반기로 수업을 옮기셨어요. 왜냐면 본인이 아직 좀 수업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 학기 초라 좀 바쁘기도 하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 한 10월 정도, 한 10월 정도로 옮겨서 하반기에 다시 개설을 하게 됐고요. 제 수업하고 임준 선생님 수업은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북토크를 일부러 또 북토크 선정위원들을 몇 분 추가로 모셔가지고 거기서 일단 추천을 먼저 받고, 추천받은 거를 우리 전체방에 그 공지를 올려서 투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투표 결과 몇 가지 북토크를 잡았는데, 일단 이승윤 교수님의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핫한 셀럽이시더라고요. 요즘 노동계에서 교수님이 되게 여기저기 많이 나오세요. 패널로 많이 나오시고 각종 토론을 많이 하셔서 5월달 일정도 아주 힘들게 잡았는데, 뭐 5월에도 있고 4월에도 있고 3월에도 있고 여기저기서 계속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6월달에는 이제 헌법의 순간이라는 우리나라 그 재헌헌법 초기의 국면에 관해서 헌법 조항들에 관한 어떤 논쟁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분석한 박혁 박사님 책으로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교육감 선거,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나오셨던 홍재남 전 교장 선생님, 이분이 교장이 바뀌어 학교가 바뀐다. 아무래도 국가리 교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또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노한동 씨라고 공무원, 문화부 공무원인가 그랬죠? 근데 이분이 퇴사하시고 나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이거는 이제 제가 쓰셨는데 이것도 이 투표에서 높은 순위가 나온 게 아마 공직자들이 많으셔서 이 모임에 교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속으로 다 이렇게 내심이 들킨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많이 신청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 외에도 한 두 회 정도 더 해가지고 총 6번 정도를 북토크를 올해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한 번에 한 5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강사료 20만 원에. 물론 강사료를 기부하시면 그만큼 세이브가 되죠. 그래서 영상 촬영이랑 뭐 이것저것 해서 한 3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뭐 드린다. 의견을 주세요. 참고로 하반기 그 아리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뭐 저 혼자 계속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교장 선생님도 그때 신청해 주셔서 고교학점대에 대해서 되게 좋은 강의를 해주셨고 여기 우리 영어도 할 수 있잖아요, 권장 원장님. 그러니까 각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이 플랫폼에서 좀 풀어놓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이들 좀 제안을 해주시고 또 직업적으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도 이 수업 시간에 대학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주제들이 있잖아요. 대학에서 개설하려면 힘든 주제들. 그런 거 좀 짧게 2, 3강 정도로 짧게 압축해서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것도 많이 제안해 주시면 좀 재밌는 스위스에는 프랑스어 이방인이 있고. 뭐 그런 거요. 예, 그렇죠. 좋습니다. 프랑스어. 저기 계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좀 수강 신청을 이렇게 수업을 좀 하자고 제안도 해주시고 추천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한 10월 정도에 다음 시즌을 열 테니까 그때 좀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풍성하게 개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질문이나 의견이나 궁금한 점. 혹시 북토크는 장소를 여기서 진행하는 네, 맞습니다. 여기 그거는 되게 주로.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가 가장 싸요. 8만 원. 평일 저녁 기준 8만 원. 그리고 음식은 각자 갖고 오면 되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공간을 그렇게 빌릴 데가 별로 없죠. 계획만 가지고 계신 건 아니죠. 진행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신 거죠. 여기까지는 결정됐고, 제가 그 다음은 아직 안 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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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한 페이지에 심플합니다만 굉장히 많죠, 그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어 왔고, 또 그동안 아리가 체계가 좀 덜 정비가 됐을 때 학습센터 이 프로그램들이 우리 회원들 간에 소통도 되고 또 우리를 알리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게 하는데 아주 큰 좋은 저기가 통로가 되어줬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민 강좌 제가 상의를 안 했다고 그랬는데 네. 아니 그 회의 때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때 한 거니까 어쨌든 센터장님께 어쨌든 누가 일단 미안합니다. 네. 네. 권력 부정 확실하네. 네. 어쨌든 굉장히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의미 있는 그런 우리의 실천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도 그랬고 또 참가하신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우리 아리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학습센터도 이제 올해 조금 더 조직을 좀 정리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한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는 풍부한데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좀 그 뭐랄까요 좀 축적해가는 이제 그런 단계로 올해 좀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라인 팀에서도 의견들 있으시면 표현을 해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그죠? 네. 온라인 팀 다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연대지원 네트워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대지원 네트워크는 양혜우 선생님께서 잠깐 오셔가지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박수는 아무것도 안 한 1년에 대한 이 그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2024년에 저희 연대지원 네트워크가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저의 문제가 너무 네, 제가 너무 1년 동안
네. 바빠서. 네. 아무튼 제가 1년 동안 너무 침잠에 있어서 힘을 내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우리가 새롭게 파면도 됐겠다. 새로운 어떤 민주주의를 건설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조금 어,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전에는 미얀마 관련해서 후원도 하고, 뭐, 미얀마 사람들 모임에 참여해서 뭐 발언도 하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이 사업을 좀 저희가 지속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 이제 당장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미얀마 지진 피해자들이 있는데, 그 지진 피해 중에서도 소수민족 지원하는 그 지진 피해 모금을 이제 당장에 하려고 하고요. 사실 이것도 저희가 이제 연대와 지원 네트워크가 좀 회의를 거쳐서 사업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조금 이렇게 부랴부랴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좀 더 구체화시킬 예정인데 아무튼 모금 활동은 저희가 이제 바로 추진하려고 하고 앞으로 미얀마 민주화 투쟁의 지원은 계속 하는 것을 저희 사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금만 하는 거는 저희가 동력이 좀 나지 않으니까 좀 미얀마 민주화 투쟁에 지금 현장에 있는 당사자를 초청해서 지금 투쟁 상황은 어떻고 지금 정치적 지향은 어떤지 이런 얘기를 듣는 좀 오픈 포럼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픈 포럼은 어, 주로 국외에 있는 문제들을 저희가 좀 다루는 시간을 한 1년에 2회 정도 가지면 어떨까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름은 이제 뭐 이거 네이밍은 그냥 저기 제가 챗 GPT에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이름이 좋겠냐 물어보니까 따뜻한 연대가 좋겠다. 그래서 제가 네, 챗 GPT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저희 조합원들을 보면 굉장히 역량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각자 현장에서 되게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이런 게 좀 너무 공유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연대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듣고 공감하고 해결의 길을 찾아가는 시간을 우리 조합원 내에서 좀 다져가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회원들이 좀 요청할 때 내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걸 같이 하자. 내지는 지금 이런 분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좀 한번 우리가 장을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이 있으면 이런 따뜻한 연대의 시간들을 갖고 좀 뭐 그게 물적 지원이든 정서적 지원이든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는 우리 회원이신 조기현 작가가 그 가족 돌봄 청년 조직을 지금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청년 돌봄 조직은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여기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확장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을 좀 따뜻한 연재 첫 번째는 조기현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그 따뜻한 연대 시간은 여러분들의 자원을 받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섭외를 해서 이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저희가 아무튼 법인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거창하게 안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업 평가할 때 한 게 너무 없으면 네, 법인의 신뢰성을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조금 그 국외적으로나 아니면은 저희 회원들 간에 좀 결속력을 가지고 좀 그 세계 시민으로서의 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은 사실 별로 많이 잡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그 아리의 예산을 쓰기보다는 또 저희가 아름아름 후원을 하고 또 옆에 친구들을 독려해서 후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리 지금 지원과 연대의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총 280만 원 정도로 잡았고, 올해 한 해는 내년에 총회 때, 저희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멘트나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아이고, 네, 아까 팀원들도 같은데. 지영희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죠. 오랜만에 왔다. 네, 네, 오랜만에 얼굴 본 것 같아요. 네. 양효 선생님께서 본인께서 하지 못했다고 하시면 사실 뭐 저도 별 또 생활이 바빠서 그리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에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들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또 다음 파트로 넘어갈까요? 네, 올해는 또 왕성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약간 법인이 되고 나니까 약간 제가 마음이 좀 달라졌는 것 같아요. 그 법인이 될 때까지는 법인만 되라 뭐 이런 마음이 저도 있었거든요. 저도 뭐랄까요, 저 자신의 공신력 차원에서라도 많은 분들께 이렇게 아리를 알렸고 또 모시고 왔고 하는데 이 법인이 안 돼서 흐지부지 된다는 거는 상상하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백선익 선생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고생하면서 이거를 몇 번 포기할 뻔한 거를 끝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법인이 또 되고 보니 산을 하나 넘고 나니까 이제 정말 잘해야 되는구나. 이제 좀 체계적으로 또 투명하게 그리고 정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잘 해야겠구나라는 마음가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시기가 또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12월 연구소인데요. 이거는 이봉수 이제 신임 대표님입니다. 공동대표를 뽑았는데 윤영순, 이봉수 선생님이 대표를 이제 맡기로 했기 때문에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연구소 공동 연구소장 이봉수입니다. 네. 그 저희도 사실은 뭐 이렇게 뽑았다기보다는 제왕적 구조에서 우리가 이제 1기가 서현수 대표님이 이제 연구소장이셨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제왕적 그 그거에 약간 눌려가지고 이제 하게 된 거는 약간 농담이고 언젠가 저한테 오겠구나 전화가 생각을 좀 했고 저는 사실 이 되게 애정이 많고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한두 번 좀 거절을 한번 하면서 했어야 약간 몸값이 올라갔을 텐데 너무 쉽게 제가 해보겠다고 한 게 좀 지금도 좀 후회가 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12월 연구소 이제 창립하고 뭐 이제 안내도 좀 드려서 뭐 이제 연구소의 성격은 뭐 별도로 더 안내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일단은 현장에 교사들이 좀 많고요. 네, 저희의 고민은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하고 이제 시민성을 교육하고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 이제 이게 저희들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2월 연구소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사업을 한번 해보자 생각했는데 하나는 이제 한국형 크릭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아시다시피 이제 크릭 보고서가 영국에서 만들어지고 영국의 시민교육의 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잘 돼 있어야 이제 정부가 바뀌었을 때 좋은 어떤 정말 체계적이고 좋은 시민교육이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학교 현장에 25년 있으면서 시민교육은 늘 강조되어 왔던 주제이긴 하지만 실제로 실천은 전혀 되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되게 우리가 시민교육이라고 얘기하면은 무슨 이렇게 일회성 어떤 교육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안에서는 계속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시민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체계적인 제안을 통해서 그런 시민교육이 우리 교육 안에 좀 들어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했던 거랑 좀 연결시키면 작년에 그래서 좀 관련해서 좀 학습을 좀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르드 빌딩을 좀 배우고, 뭐 독일 정치 시민교육도 배우고, 영국 시민교육, 프랑스 교육도 좀 같이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나 또 이제 다른 꼭지로 생각했던 거는 시민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되게 이제 교사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좀 그 비전이 좀 작고 뭔가 진짜 시민사회랑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연결을 좀 시켜보자라는 게 좀 이제 고민이고 목표로 했었고, 그래서 그 첫 번째 약간 파일럿 같은 거였는데요. 나는 시민교사다라는 프로그램을 작년에 한번 운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명이 이제 공주에서 이제 참여하셨었고, 저희가 이게 되게 좋았던 점은 그 어떤 저희가 이제 서클 형식으로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좋더라고요. 약간 이제 진짜 시민의 우정? 이런 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 민주주의에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약간 내면의 민주주의, 이런 걸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되게 저희가 크게 발견했던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저희가 이런 체제로 지금 윤영순 선생님하고 저하고 공동 대표를 하게 됐고, 팀은 크게 네 개로 이제 나눠서 하는데, 수기팀은 이제 크릭 보고서를 만드는 팀이고요. 장미팀은 이제 시민교육을 하는, 이제 약간 멋져 보이려고 이름을 좀 멋지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활동 계획인데, 계획이 뭐 이대로 될지는 사실은 좀 계획을 좀 크게 잡아가지고, 하긴 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잡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크릭 보고서는 좀 장기 플랜이라 좀 학습도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럼을 통해서 좀 정리해 나가는 단계를 하려고 하고요. 하나는 작년에 했던 나는 시민교사다는 평이 되게 좋아서 올해도 하는데, 다만 이제 작년에 공주에서 할 때 전국 단위 모집을 했는데, 실제로는 공주에 사시는, 그러니까 그 충청권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오셔서, 이번에는 그냥 지역별로, 올해는 예를 들면 서울에서 개최하면서 좀 수도권 분들 중심으로 뭐 오는 식으로 좀 해볼까 생각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그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개발해 봐야겠다. 이건 이제 대상은 이제 교사, 학생, 학부모인데 일단 교사를 대상으로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음, 사족처럼 좀 이제 드는 생각이 어저께 이제 그 탄핵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학교의 이슈는 이걸 이제 테레비를 틀어줘도 되냐 마냐. 근데 그게 이제 이슈였었고 어떤 교육청은 틀어주는 거를 권고했고 서울시는 안 했었어요. 안 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 되게 비난을 많이 했는데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아니 우리가 평소에 테레비 틀어줄 때 다 틀어줘 놓고 왜 이때만 또 교육청이 틀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또 기대냐. 저도 사실 제가 이제 지금 이번에 교장이 되니까 저한테도 이제 그런 부모들 문자 같은 게 왔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교장 선생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 했을 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개별 우리가 수업권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어떨 때는 되게 자유를 얘기하면서 어떨 땐 또 위에 기대는 약간 모순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틀어라 말아 하진 않고 그냥 트시면 트는 거고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정리해 보자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학교 안에는 아직도 어떤 시민으로서의 교사에 대한 의식도 좀 부족하고 저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계기 수업 학습지들을 제가 몇 개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 수준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막상 그걸 틀어준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시민 교육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그게 전 전망이 별로 없다고 봐요. 어제 다 나왔던 학습지가 뭐냐면 인용 각하 기각은 무엇인가요? 그 정도에서 아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저희가 생각하는 어제 인용문의 내용을 잘 분석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어떤 민주성을 그런 데까지 나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걸 생각을 해볼 때 좀 교사용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좀 개발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교사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다현 선생님한테도 요청을 드려서 좀 같이 확장해서 하려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연구소인데
뭐 연구소면 약간 책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약간 번역도 좀 한번 해서 좀 좋은 시민교육, 특히 이제 현장의 교사들이 직접 쓸 수 있는 책들이 있으면 좀 좋겠다. 너무 이렇게 이론적인 거 말고. 그래서 그런 책들에 대한 번역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저희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 이번 학기에 시민교육은 네, 저번에 이제 빌둥 이어서 좀 더 공부하고 크릭 보고서 얘기도 좀 더 나가볼까 지금 이렇게 쭉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쭉 내용이고요. 네, 네. 아, 지금 3억으로 넘어가네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또 혹시 궁금한 점이나 있으시면 네,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왜 한번 거절을 하시지? 아,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교사가 직업이 아니어도 참석할 수 아, 예, 있어요. 예. 저는 오히려 좀 다양한 그룹이 같이 참여해서 어떤 그 시민교육 프로그램 만들 때 같이 하시면 전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학교 공간에서 살다가 학교에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제 사회로 나갈 친구들인데, 그래서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 숙박이 있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숙박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숙박이 집에서 충분히. 아, 그래도 이게 우정을 나누려면 숙박. 네. 학부모들을 위한 그런 아, 예, 예. 지금은 이제 크게 교사 먼저 좀 개발하고, 학부모, 학생 개발하고, 그 다음에 좀 통합되는 좀 다 같이 뭘 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역량을 좀 쌓아나가면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2월 연구소 응원하면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또 마침 저희 이봉수 선생님께서 그 공모 교장으로 관악중학교 서울 관악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치와 민주주의 또 시민교육 전반에 대해서 아주 또 새로운 그죠 실험들이 되지 않을까 저희랑 또 협력할 일도 많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마무리 순서인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예, 사무국인데요. 어, 앞부분은 제가 좀 브리핑을 하고 뒷부분에 운영 계획 부분은 우리 강영희 선생님 좀 말씀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가와 법이나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이걸 알았다면 안 했을 겁니다. 네, 이걸 알았다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를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않았을 건데 이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 해서 우리가 시민적 우정을 키우는 데 너무 좋은 형태겠다고 생각했는데 예, 험난했습니다. 다행히 아마 저희 생각에는 계엄이 터지고 국회에서 탄핵까지가 됐기 때문에 12월 20일 날 인가를 해준 것 같아요.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인가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예, 이 고비를 넘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명 규모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제 인가가 나고 또 60일 이내에 법원 등기를 하는데 이것도 또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법무사를 써야만 되고 그래서 또 1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감증명서 막 보내느라고 고생하셨죠, 그죠? 네, 저 핀란드에서 막 DH 페덱스로 보내고 난리를 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 완료가 됐는데 이 법원 등기부 등본이 있어요. 지난번에 공유드린 그거에 중요한 정보가 바뀌면 다시 등기를 또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사장이 바뀌었다든가 제 주소만 바뀌어도 해야 되고 발기인들도 마찬가지시고 우리 출자금만 액수가 바뀌어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하면 회원수 한 명 늘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출자금이 바뀌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에서 물어보니까 좀 모았다가 하면 된다라고 해서 뭐 한 2년에 한 번, 또는 뭐 한 1년에 한 번, 아무리 자주 해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올해 잘 정비를 해가지고 회원하고 잘 정비를 해서 내년에 한 번 더 등기를 변경하고 그러고 나면 좀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명이 되면 대의원회를 우리가 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200명이 모여서 총회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표들로 20명만 모아서 대의원 총회를 하면은 그게 총회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지금 그 숫자를 정확하게 하려고만 하는 것보다는 더 현실성 있는 것 같아서 올해 목표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명 회원 목표로 가는데 우리 강영희 선생님이 아까 190명에서 멈추면 더 힘들다. 참 상상력이 풍부하세요. 그래서 200명을 안정권으로 넘기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올해 내가 사업도 좀 열심히 하고 또 회원분들이 좀 의미 있는 참여가 돼야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등록만 해놓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참여가 되도록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함께 좀 도와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세무서에도 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런 게 이제 법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뭐 공시 의무도 있고요. 회계도 이제 제대로 해서 홈페이지라든가 공개적으로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이 이제 앞으로 좀 중요해지죠. 이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감사도 받을 수 있고 심한 법인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고 네, 저는 학교에서 겸직 허가를 받고 하고 있는데 이제 징계까지 받으면 안 되겠죠? 뭔가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올해 좀 잘 해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제 마침 가가지고 법인 통장 새로 개설을 했습니다. 국민은행에. 근데 한 달에 하나밖에 개설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개 만들려고 센터별로 하나씩 통장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번에 만든 법인 통장은 회원 회비 관리 용도로만 들어오고 그 예산에서 각 센터별로 예산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예산에서 지출을 그 센터별로 지출하고 증빙자료를 사무국에 내주시면 회계가 다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런 구조로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좀 이런 것도 좀 부지런히 좀 털을 좀 닦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법인 처지에 걸맞는 재정과 회원 시스템을 올해 좀 잘 운영하겠다. 사무국이 그래서 아주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건데 조합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달라라는 말씀 드리고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그래서 상근 직원이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또는 최소한 반상근 정도 직원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인건비가 고정적으로 나가면 저희가 감당이 돼야 되는데 200명이 월 10,000원씩 내가지고 한 명 상근 인력도 안 되거든요. 사실 조직도 좀 더 커져야 되고 그다음 반상근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사업비 쓸 예산이 없이 다 들어가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이런 구상이고 아직은 조금 우리가 좀 더 십시일반하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 보고는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엄경영 선생님이 오늘 못 오셨는데 바쁘셔가지고 뒤에 표 보시면은 이렇게 작년 월별로 수입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 지출이 또 어떻게 되고 이거를 쭉 이렇게 표로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건 다 저희 카톡방에 올라와 있는 자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아직까지는 비교적 심플합니다. 저희가 주로 출자금과 회비가 수입이었고 그 다음엔 약간의 어떤 참가비가 있었죠. 뭐 시민강좌 같은 거에 비회원들 좀 낸다든지 이런 구조가 좀 있었고 또 많은 부분 사례금을 이제 기부해 주시는 형태로나 아니면 회비 형태로 돌려주셨기 때문에 총 결산을 해봤더니 작년에 그 전에 2월 된 거 포함해서 총 수입이 한 1,578만 원 선이고요. 총 지출이 830만 원. 그래서 작년 말 기준 통장 잔고가 74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수익을 막 낸 게 아니고 지금 그럭저럭 운용이 좀 잘 된 거고요. 그 각 주에 보시면 2030년, 23년 말에는 440만 원 규모였는데 한 또 300 정도가 는 거죠. 그래서 지금 700 정도가 됐는데 지난주 3월 30일자까지 한번 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해서 엄경 선생님이 내봤더니 현재 통장 잔고는 1,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 2월에 회비를 집중적으로 내주셔서 한 5, 600만 원이 더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올해 들어올 회비의 거의 한 5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치를 낸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들어오는 비용이 약 5, 600 정도 들어온다고 보면 연말까지 가면은 한 2천만 원 정도일 텐데 그 안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또 남는 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정관과 협동조합 규정에서 저기 제약이 있는 게 그 별표로 해놓은 겁니다. 출자금을 제외한 액수의 100분의 30. 그러니까 잉여금 중에 우리가 잉여금이 남으면 그 나머지 중에 또 출자금을 제외한 액수의 약 3분의 1은 적립을 한 다음에 사업비로 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까다로운데요.
그리고 또 10분의 1인가는 또 뭐 임의적립금인가로 또 이거 뭐 돈도 마음대로 못 써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적립금이 우리 출자금의 3배가 될 때까지는 이렇게 모아야 된대요. 예, 그 다음에는 제약이 없는데,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재정 안정성 때문에 계속 모아라 이런 취지 같아요. 남아도 쓰지 말고 모아라 이런 취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의 해석은 일단 2024년 말에 저희가 인가를 받았고, 이건 말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뭐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해서 인가가 남았다라고 간주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냥 이거는 다 같이 우리 수입이다. 첫 시작하는 우리 조합의 어떤 출자금과 비슷하게 수입으로 1,300만 원 또는 700만 원 잡으면 될 것 같고요. 1,300 올해 상황이니까 700만 원은 그냥 잡으면 될 것 같고, 이거의 일부를 또 적립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제 박근혜 선생님께 유권 해석을 부탁을 드릴 건데, 네,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고, 올해 이제 뭔가 잉여금이 남으면 그거는 이제 출자금 대비 계산해 가지고 일부는 적립하고 일부는 그 다음에 사업비로 쓰는 구조로 가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재정이 질문이 하나 네, 인가 일자가 정확하게 12월 20일입니다. 얼마나 며칠 정도 예, 예. 내년도가 사실 있었던 네, 네, 네. 일단 뭔가 일이 있었을 리가 없기 때문에 네, 네. 저기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저기 등기 얘기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등기 부상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아까 잠깐 발기 뭐 이게 변경되고 하면 또 들어가야 되는 걸로 말해서 그건 등기 사항은 아니에요. 등기에 5명이 들어가 계시는 5명. 아, 그러니까 그건 이사로. 등기 등기 이사. 예. 이사가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이사장이랑 이사, 감사가 바뀌었을 때는 맞는데, 그건 맞으시고, 제일 사실 그러니까 이거 한꺼번에 하면 좋은 건데 여러 번 하게 되는 거, 목적사업병. 예. 그러니까 지금 이미 뭐 제가 등기부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거기 충분히 있는데 이거 그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추가했다가 다시 또 한 2달 지나 또 하고 끄닥끄닥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보다는 아까 2년 좀 길고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돈을 몰아서 이게 하는 게 6개월에 한 번요. 너무 예. 너무 자주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될 거예요. 근데 활동이 활발하지 않으면은 2년 지나도 바꿀 게 없을 수가 있는데 활동이 활발하면은 이거 해야 되는데 법상으로 법가등록증이 꼭 들어가야지 하시면서 이런 게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통상적으로 그 정도는 생각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200사까지 해야 된다고. 예. 저희가 일부러 정관의 그 목적 사업을 좀 브로드하게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포괄적으로 거기에 걸리도록. 저희가 참고로 지역형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것도 무슨 형이 있거든요. 취약계층형, 예, 뭐 지역형, 뭐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지역 사업형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공주에서 시민워크숍을 한다 이런 게 다 지역 사업으로 잡힐 수가 있는 거죠. 네. 서울도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 조합원이 늦게 되다 보니까 등기에 대해 몰랐는데 제가 등기 업무를 우리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변경 사항이 생기거나 그러면 저희가 재능 기부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했는데 지금 등록비 외에는 저희가 그냥 해드릴 수 있었었는데 제가 늦게 조합원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네. 변경 사항이 생기거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능 기부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명민 선생님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협동조합의 힘이죠. 네, 네. 서로 협동하면 좋겠습니다. 이명민 선생님 앞으로 탈퇴 안 됩니다. 네, 총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 걸로. 맞아요. 연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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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은 임원은 정치 활동하면 안 되는데 아마 괜찮을 거예요. 회원은 괜찮을 겁니다. 아마. 예. 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여기까지 수입 지출 관련해서 보시고 질문이나 것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다음으로 사무국에서 진행할까요? 네. 그 사후에라도 혹시 또 의문점이 생기거나 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네, 2025년 이제 사무국 운영 방향 및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동안 우리 박종원 선생님과 그리고 엄경영 선생님이 이제 두 분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올해 이제 법인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이 이제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가면 사업은 엄청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상 누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이 올해 굉장히 좀 역점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올해는 이 부분이 아주 잘 잡혀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사무국 운영 방안을 좀 고민을 했는데 하다 보니 사무국을 차제에 좀 확대하면서 그리고 조금 더 새롭게 민주적으로 운영해보자 이런 느낌 이제 공유가 돼가지고 그동안 몇 차례 줌에서도 좀 만나고 좀 사전 논의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좀 아까 6분이 모여가지고 점심 때부터 의논을 했는데요. 그 부분 포함해가지고 강량희 선생님이 또 말씀 주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조합원 강영희입니다. 금방 이제 사무국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무국은 계획이 별로 있지는 않아요. 올해 계획이 사무국을 만든다예요. 사실 사무국이 지금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사무국을 만들어 갈 것이냐를 좀 집중해서 논의하고, 그러는 동안에 진행되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체계를 잡는다. 요 정도가 올해 계획이고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내부 홍보는 거의 뭐 윤범기 기자님이 거의 다 해주셨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재정이나 이런 건 또 박성호 쌤이랑 원경희 쌤이 다 하셨고, 법인 등록할 때는 또 백선희 선생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되게 정말 제왕적인 우리 이사장님의 꼬임에 넘어가서 넘어가신 부지런하고 착한 분들이 그냥 아름아름 다 하신 거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이게 별거 아니어서 찡찡거리기도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좀 표가 팍팍 나면 이게 좀 폼 잡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말 다 이게 짜잔짜잔짠한 일들이어갖고 좀 찡찡거리기도 어려운 일들이 사실 되게 많았구나. 우리 이 네트워크 아리를 유지하는 데 많았구나 싶었고, 그게 여태까지 아무 사고 없이 온 게 참 신기하고 기특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저희 조직이 이게 역량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한 가지 결정적으로 다들 시간이 없으세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몇 명이 맡아서 하기는 진짜 어려운 조직이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시간 되는 데까지 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선 결정하고, 그 이후에 어떤 상상력을 발휘되는 어떤 일들은 시간을 보고 하거나 또는 다른 회원을 영입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8명, 저랑, 한, 둘, 셋, 넷, 다섯, 7명인데, 오늘 이제 아침에 회의를 또 잠깐 했는데, 박정원 선생님하고 이다현 선생님 오늘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한테는 아직 역할이 부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역할을 나누고 너 해!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일이 있는 근데 누가 할 수 있을까라고 우선 가져가는 방식으로 배분하고 그 일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지원하는 걸로 얘기를 좀 했고요. 이렇게 사무국이 집단적으로 구성이 됐다고 해서 윤범기 기자님이 일이 줄어드느냐? 그건 절대 아니다. 그건 절대 아니다. 센터는 센터가 알아서 한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원 쌤이 뭐 조합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런 센터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누가 조합원이 들어왔을 때 그 회원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쭉 가는 프로세스가 없거나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만드는 것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좀 결정이 된 것은 이제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되면서 이 회계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양혜호 선생님하고 이인선 선생님이 공부하면서 기꺼이 해보겠다고 했고,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는 박건영 선생님을 좀 믿고 그래서 박근영 씨는 엄청나게 섬세하게 지원을 좀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고요. 저랑 금방 말한 이명빈 선생님이 회원 관리와 같은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역량은 되게 많은데 어떤 조합원이 뭐를 잘할 수 있는지 또는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은 서로 다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왕적으로인지 조직이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있어서 민주주의로 가겠다. 그래서 회원 관리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권진아 선생님이 중심으로 SNS 관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권진아 선생님한테
좀 부탁을 드려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저희가 SNS와 관련하고 또 저희 웹에서 관리는 현재 홈페이지를 개편하기보다는 네이버 카페를 좀 같이 동시에 운영하는 것으로 좀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명배 선생님이 페이스북 관리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 권진아 선생님이 인스타그램을 좀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손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진아 선생님을 통해서 좀 SNS 관리단 이런 것들을 좀 꾸리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권진아 선생님 이렇게 잠깐 마이크를 얘기하는 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지금 우리 계획했던 것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참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다가 SNS 홍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SNS 홍보를 하는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하고 있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참여해서 잘 되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혼자 하면 할 수 없고 SNS 다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근데 혼자 할 수 없으면 같이 몇 명 더 모아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회의할 때 보니까 약간 송지호 선생님 레이더망에 탁 걸렸는데 같이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네. 그렇죠. 그래서 권진아 선생님이랑 같이 SNS를 좀 관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계획은 저희 딱 하나만 해놨는데요. 그렇게 사무국 운영체계 잡기랑 딱 하나가 뭐냐면 상하반기 회원 워크숍 진행인데 6월 달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10월은 반드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총회 준비를 저희가 이 같이 결합해서 하지 않았잖아요. 조합원들이. 근데 다음번 총회부터는 10월 달부터 약간 조합원들 워크숍부터 빌드업해서 이 총회 자료가 같이 만들어져서 같이 공유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26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 하는 것도 회원들로부터 먼저 좀 받아서 그것들이 사업을 구체화하는 게 이제 각 센터에서 좀 구체화해서 26년도 사업을 잡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6월달 워크숍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10월달 워크숍은 반드시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목표적으로 1박 2일이니까. 네, 그러고 싶은데 제주도 2박 3일은 어떠세요? 우리 양수님 개국이 저 회비로 보니까 제주도 2박 3일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가 제일 없는 게 시간이니까 아. 고민은 해보셔야 되는 것이니까 좀 많은 분들이 가시려면 네. 2박 3일 가면 좋은데 아마 그럼 또 소수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교통비는 감사합니다. 아무튼 다 비어 있잖아요. 워크숍에 대해서는 상상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는 딱히 관리자 없죠. 네, 관리자는 제가 막 관리자를 그러니까 작년 이게 제 마음입니까? 작년 얼마 이거는 딱 중간에 있대요. 어떻게 있는가? 딱 중간에. 제한적이라는 게 총대를 매면 그 사람이 다 하는 구조가 이제 제한적인 건데. 네. 그 홈페이지 아침에 이제 그 얘기가 좀 나왔어요. 사실 내부 인트라넷도 좀 필요하고 그런 것 때문에 홈페이지를 개선할 것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개선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그걸 하나 더 사용할 것이냐인데 사실 홈페이지도 지금 상태보다는 조금은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고 근데 이거는 예산부터 보고 하겠다. 예를 들면 뭐 예산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드는데 별로 바뀌지는 않으면 할 이유는 없으니까 인트라넷이나 또는 회원들이 이제 접근하게 뭐 좀 간편해지는 방식인데 예산도 적당하다 하면 개선을 하고 아니면 좀 고려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요. 네이버 카페를 그래서 이용을 해서 각 센터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좀 쉽게 올리고 쉽게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네이버 카페는 이제 지금 사무국에 있는 분들이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좋고 지금 홈페이지를 원래 그 앵커랩의 전미영 대표라는 친구가 만들어준 거거든요. 기존에 이 툴을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쓰면서 만든 건데 업데이트를 하는 게 조금 어드민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좀 어려워.
그래서 사실 얼마 이후부터는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데 걔가 어쨌든 만든 거랑 걔가 제일 잘 알거든요. 차라리 걔를 홈페이지 관리자로 지정해갖고 한 월 10만 원 정도라도 좀 지출을 해서 그걸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네네. 좋은 생각. 그냥 꽁으로 계속 해달라 그러면 좀 미안하니까 제작할 때 한번 저희 회원이세요? 아니에요. 여기 정명 선생님이 이 동명이인입니다. 이 정명 선생님 아니고 다른 정명. 근데 저는 홈페이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나도 그러니까 저는 네, 저는 어디서 올 수 있었죠? 아니 좀 검색하면 나와요. 구글에. 처음부터 있었어요. 근데 원래 홈페이지는 외부 사람들 용이에요. 내부용은 거의 안. 이쪽까지 뭐야 하고 검색해봤을 때 활동이 우리가 참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음.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 지금은 오히려 누군가에게 소개하면 마이너스 있는. 아, 그런 정도예요? 네. 일단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방치가 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무너진 지 좀 됐고요.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안 되면서 이제 그 시스템이 좀 무너졌는데 이게 홈페이지는 어떻게 보면 사실 SNS 홍보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누군가 이제 외부를 타고 들어왔을 때 가장 첫인상을 받는 부분이어서 네, 그렇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물론 네이버 카페 굉장히 좋은데 이제 이게 조심스럽습니다만 올드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누군가 접근했을 때 아마 이제 우리 그때 이쪽 교수님 대학원생도 왔을 때 네이버 카페 소개했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그런 거에 플랫폼에 따라서도 이제 그런 색깔들이 좀 자연스럽게 색깔이 좀 드러나거든요. 이제 요즘 친구들은 다 노션을 쓰고 노션으로 홈페이지도 만들고 노션은 또 우리가 못 쓰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쓰는데.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보기보다 늙은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워드는 거 많아가지고 한국에 수업을 하니까. 근데 이제 노션의 제일 좋은 장점은 뭐냐면요. 거기에 자료를 파일링해 놓으면 맞아요. 노션 맞아요. AI가 붙어서 맞아요. 모든 것들을 정보를 저희 안에 있는 정보들로 생성을 계속 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탑재해 놓으면 AI가 또 다른 예를 들면 버전 2, 3를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자동으로 파일링이 되고 정보가 생성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네이버 카페는 이제 전혀 그런 기능이 없는 정말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이제 그냥 정보를 거의 쌓아두고 그러니까 정보 검색도 잘 안 돼요. 네이버 카페는 거기에 무슨 정보가 있는지를 한 사람이 다 찾아 들어갈 수 없는 구조고 계속 파일링만 되는 구조이거든요. 네이버 카페는. 그래서 이제 그게 과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용할 것인가. 왜냐면 이제 품을 또 들이시고 노력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10년 뒤에 아무도 네이버 카페 안 쓰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좀 우리의 노력이 좀 허무하실까봐 제가 이제 염려되는 마음에 좀 그런 고민들도 같이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현장 테스팅이라는 게 있거든요. 뭘 해야 돼요? 권진아 쌤하고 쌤하고 예서 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논의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노션을 회의하는 용어가 자료만 썼지 외부용으로는 안 써봤는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같이 논의해 주실 수 있어요? 논의를 얼마든지 쌤도 같이 해주시죠.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권진아 쌤하고 송지효 쌤하고 이예슬 쌤한테 좀 결정하는 거를 좀 맡겨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그대로 따르는 걸로. 네.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논의해보는 거는 뭐. 그러면 그 노션에 나중에 페이지를 구축하거나 하게 되면은 홈페이지 역할과 별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홈페이지를 그대로 쓸 것인지 아니면 그것조차도 다 노션으로 같이 포함해서 한번 그것도 좀 제작을 예를 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안 되면 또 제작을 좀 맡겨가지고 아예 노션으로 완전히 이제 그 어떤 페이지를 갈아타지. 노션도 이제 좀 유료를 써야 될 텐데 거기에 들어간 또 비용도 예를 들면 이제 결의를 아마 또 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당장 어떻게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아젠다를 낸 건 이제 뭔가 네이버 카페를 쓰신다고 하시니 그게 이제 자료를 파일링하는 기능밖에 없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이제 그렇게 품을 들이시고 노력을 들이시는 게 맞을까? 지금 사실 이제 네이버 카페는 점점 사라지는 어떻게 보면 좀 사장되는 플랫폼인데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입장에서 거기에 이 우리의 자료들을 파일링하는 게 좋은 걸까라는 이제 퀘스천이 들어서 아젠다를 던진 거고 그럼 같이 논의를 해보는 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갑자기 노션을 썼는데 기존의 회원분들이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 그럼 사실 또 노션도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걸 좀 어차피 고민해봐야 기존 될 것 같아요. 회원들은 오디오도 안 들어가요. 죄송해요. 근데 지금 보셨죠? 사무국 이렇게 운영하려고 해요. 저기 있는 강용희, 김인성, 권진아, 박정원, 이다현, 양혜우, 이명빈은 이걸 계속 질서를 만들고 연결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좀 하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쏠리게 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우리 회원들은 뭘 맡기면 다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사무국 일 중에 이거 할 수 있는데 하시는 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개인톡도 괜찮습니다. 얼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총회가 갈수록 재밌어지는 거 이거 어떻게 하죠? 네. 예전과 분위기가 다르네요. 선생님들 빨리빨리 막 지나가야 되고 하시더니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지금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지금 막 또 두 분이 아주 좋은 의견도 보태주셨고 또 함께 또 논의 구조에 참여해 주실 의사까지 밝혀주셔서 너무 큰 힘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또 우리 회원님들이 이렇게 서로 교차하면서 협력해 가면 아주 좋겠다. 예, 그렇게 기대를 하고 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월 워크숍 네, 많이 가서 논의를 좀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됐네요. 네, 예, 오늘 김태겸 선생님이 참석은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온라인으로, 그죠? 네. 저희가 이 자료들을 보내고 감사 보고서를 이제 받았습니다. 받아서, 예. 뭐,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게 없습니다. 예. 뭐, 문제 제기하시고, 예. 이사장직에 도전하시겠다 이러면 이제, 네, 나중에 한번 통장 보자. 해가지고, 네,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24년 사업 결과와 결산, 25년도 계획과 예산안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 보고까지. 네, 감사합니다.